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스케일, 로테이트, 에어리어, 바운드리라는 네 가지 명령어를 같이 볼 건데요. 자, 우선 스케일이라는 것은 축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회전시켜주는 거고요. 자, 에어리어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볼 거고요. 바운드리는 경계선 만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려놓은 그림의 치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자, 우리는 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이즈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스케일을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객체를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도구 단추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커맨드 상에서는 스케일에 SC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에 Modify 수정 패널에 가시면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 옵션에는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하고, 카피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를 더 2배만큼 커지는 객체를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쓰는 거고요. 리퍼런스라는 것은 참조 길이 조정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값을 모를 때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트로 찍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tate라는 명령도 스케일이라는 명령과 거의 비슷해요, 옵션이. 자, 우선은 도구 단추로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로테이트의 명령에서는 단축키가 R5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리본 메뉴에서 역시 Modify 수정 패널에 가시면 Rotate라는 도구 단추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Rotate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켜주는 거다. 이것도 역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리어 명령과 바운드리라는 명령은요. 자, 면적을 구하고, 자,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평면도를 그렸다라고 하면 그 평면도의 면적과 또는 그 평면도를 면적을 구해서 평수로 환산해주는 방법. 자, 그리고 바운드리는 경계선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는 BO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를 실행하셔서 지금부터 배우는 명령어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새 종이를 하나 열어주시는데요. 매트릭 종이를 그냥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드 눈금 모는 종이를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는 종이는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 요게 바로 모는 종이 표시입니다. 자, 모는 종이 표시를 키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화면에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그 모는 종이 아이콘 옆에 보시면 스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스냅을 키시게 되면 눈금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눈금에 맞추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큰 눈금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그려진 객체에서 여러분이 우선 줌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얘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는 눈금의 간격은 그대로이지요. 눈금의 간격은 그대로인데 단지 돋보기를 가지고 들이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의 그림은 크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치수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 그림의 치수를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에 SC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우선은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신 후에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베이스 포인트라고 해서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모서리를 잡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왔다 갔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스케일 팩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 팩터라는 것은 비율 값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2를 기준해서 1보다 크게 주시면 확대가 되는 거고 2를 기준해서 작게 주시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2배만큼 커진다라는 소리죠. 2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떤가요? 아까와는 달리 2배만큼 커졌네요. X축과 Y축이 똑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XY가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만 늘리겠다 이것은 스트레치겠죠. 자, 이렇게 2배, 아까 전에는 눈금 이렇게 하나였지만 지금은 하나가 더 늘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케일에 가셔서 여러분 우선은 뭔가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물어보지요. 자, 여기에다 클릭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반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0.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다시 원상태인 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카피 기능 써볼까요? 스케일에 가서 선택을 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를 찍었고요. 나는 이것도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하지만 하나 더 2배만큼 카피된 객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카피 C를 먼저 입력하시고 여기에다가 2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요 하나가 더 복사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 리퍼런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는 종이를 이제 끄고요.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지울까요? 너무 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비율 계산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요 라인이 있는 위치까지 요 사각형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요 라인의 길이와 요 떨어진 간격의 길이를 여러분이 비율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수점까지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시기가 힘듭니다. 자, 내가 이쪽 부분을 맞추게 되면 자동 아래쪽 부분, Y축도 자동으로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케일에 가셔서 자, 우선은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는 자, 이쪽으로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찍거나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를 찍게 되면 반대쪽 방향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케일 팩터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비율 계산할 수가 없고요. 자, 마우스 드래그해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리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리퍼런스 R. 자, 그러면 리퍼런스 랭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길이를 지정하는데 여기에 기본값이 여러분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면 확대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축소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요럴 때는요. end에서부터 end까지 우선 이 라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new length or point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직교 모드로 이렇게 수직 직교점을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 부분까지 비율적으로 맞추어져서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 만약에 이 밑에 라인에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요 밑에 라인에 맞추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시 스케일 가셔서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은 자, 스케일에 가셔서 잡으시고요.
베이스 포인트 찍으시고 리퍼런스 R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늘려준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스케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보도록 하죠. 로테이트.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십자선 각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저는 골뱅이 거리를 얼마 정도 줄까요? 50 부등호 한 30도 주도록 하죠. 자, 되게 짧네요. 그럼 이럴 때는 랭슨에 가셔서 퍼센트로 202배만큼 늘려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사이 간격이 30도라고 했어요. 그쵸? 저는 이 라인을요, 180도가 되는 위치까지 회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선은 로테이트에 RO라고 들어가겠죠. 자, 로테이트에 들어가신 후에 자, 이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가 기준이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뱅글뱅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로테이션 앵글, 카피, 리퍼런스 뭐랑 비슷한가요? 아까 전에 여러분 보았던 스케일과 비슷하네요. 맞죠? 자, 지금 현재 이 각도가 30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80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는 항상 0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30도를 뺀 나머지 150도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150 하고 엔터. 자, 그러면 150도만큼 돌아가서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각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30도만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로테이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찍었습니다. 직교 모드를 켜볼까요? 직교 모드를 켜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있는 객체를 기준해서 90도 간격으로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끊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각도가 맞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90도로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90도가 맞춰지는 경우에는요. 자, 또는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엔터를 쳐서 베이스 포인트 찍었어요. 여기를 찍었고 나는 얘도 카피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90도가 되는 또 하나의 객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역시 카피에 C를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로테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만약에 이 라인의 각도를 모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 각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죠?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렸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얘를요 90도가 되는 위치에 맞춰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얘네는 좀 지울까요? 자, 로테이트에 가셔서 정확하게 얘를 잡아서 엔드포인트 잡았어요. 직교 모드를 킨다 해도 90도면 대충 이럴 것이고 자, 내가 눈대중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역시 리퍼런스 사용합니다. 자, 리퍼런스에 R 입력하시고요. 자, 리퍼런스의 앵글.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이 라인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잡아주시고 뉴 앵글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로 원하는 위치를 콕 찍어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각도를 알든 모르든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와 스케일은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여러분이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운들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객체가 마구잡이로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눈대중으로 대충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저는요, 여기를 경계선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요 부분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이 겹쳐져 있고, 끊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경계선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BO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픽포인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픽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오브젝트 타입의 폴리라인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 폴리라인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레탕이라든가 폴리건이라든가 여러분이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폴리건을 이용해서 삼각형, 오각형을 그렸을 때 걔네를 선택을 했더니 걔네가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그거를 저는 폴리라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픽 포인트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내가 클릭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선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엔터 한번 칠까요? 그랬더니 얘는 폴리라인으로 경계선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거 이동해 볼게요. 이동했을 때 원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건데 단지 뭐다? 자, 그 위에 경계선을 하나 더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폴리라인으로 말입니다. 자, 다시 BO 가셔서 자, 내가 원하는 픽포인트 자, 이 안에 클릭하셔도 또다시 경계선을 만들어주죠. 자, 엔터 치시면 또 다른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경계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BO고요. 자, 또는요. BO에 갔어요. 폴리라인이 아니라 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면. 뼈대가 아니라. 폴리라인은 단지 이 속은 비어져 있고요. 이 라인들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리전은요. 자, 이 자체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엔터 치시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시겠지만은 얘는 어떻다? 면입니다. 면. 자, 선택해서 보시면요. 얘는 무엇이다? 면이다. 근데 보았을 때는 똑같아 보이겠죠? 자, 나중에 이 리전은요. 3D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3D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2D보다는 3D상에서는 우리가 이게 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3D 화면에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지금 면인 것과 면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얘네는 뼈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지요. 그냥 외곽에 뼈대만 붙어져 있는 상황이고 리전이라는 것은 얘네가 하나로 붙으면서 이 자체를 하나의 면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차이점? 자, 이게 바로 폴리라인과 리전의 차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2D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운드리는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폴리라인과 리전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3D에서는 리전을 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2D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면적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불규칙한 도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다른 거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라인으로 지그재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카피해서 자, 하나를 더 보면요.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면적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셔서 자, first corner point라고 해서 자, 우선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각형인 경우에는 4개의 모서리만 찍어도 바로 면적값이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찍어주셨고, 둘 찍고요. 그 다음에 면적 보이시나요? 셋, 그 다음에 넷. 자, 여기까지 찍었으면 바로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이 얼마고 그리고 둘레 길이가 얼마다라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찍으셔도 되는 거죠. 자, 하나, 자, 둘, 여기 셋, 모서리 점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면이 꼬이면 안 되니까요. 차례대로 이렇게 찍어 주시다 보면 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다 찍었을 경우에 엔터.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자,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에어리언에 가셔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점이 이 4분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인 거지 원에 대한 면적이 아닌 거죠. 그럼 정확한 결과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밑에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O를 입력하시고 바로 이 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한 이 오브젝트 전체적인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처럼 중간중간에 곡선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가셔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라인에 가셔서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일직선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코너점만 찍으시면 되지만 곡선이 나왔다. 밑에 보면 아크라고 옵션 보이시죠? 아크. 자, 아크에 가셔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자, 세 점을 찍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밑에 보면 세컨드 포인트 보이세요? S. 그래서 중간점을 여기다 찍고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다시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죠? 라인에 L. 그래서 여기 찍으시고 여기 찍으시고요. 다시 아크 가야 되죠? 아크 A 가셔서 세컨드 포인트 S 중간점 찍으시고 엔드점 찍으시고 자, 다시 라인 가셔야 되죠? L 가셔서 여기 찍으시면 바로 곡선에 대한 면적까지도 나옵니다. 엔터. 자, 여기 다 찍었죠? 엔터.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값까지도 이렇게 화면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찍어줘야 되는 것도 불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중간에 곡선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BO를 이용해서 경계선 하나 만드세요. 리전으로 필요 없고 폴리라인으로 그냥 이 안에다 한번 클릭하시면 자, 엔터 치시면 경계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 바로 에어리어 안에 가셔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냥 이 한번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면적에서 예를 들어 요 사각형의 면적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요 면적에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럴 때는요. 자, 에어리어 안에 가셔서 연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객체에 대한 결과값만 보여줍니다. 나는 연산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added, 얘가 플러스죠? A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객체를 선택해야 되니까 오브젝트로 이 한번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탈 면적이 얼마인가요? 26,368 나오죠? 자, 엔터. 요번엔 뭐예요? 이 사각형을 빼야 합니다. 엔터 쳤어요. 그러면 S. 얘는 차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니까 오브젝트. 자, 다시 어떻게? 이 사각형을 뺍니다. 자, 이렇게 빼시게 되면 자, 밑에 보면 토탈 면적이 19,334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게.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add a를 입력하시고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면적 구하는 방법, 경계선 만드는 방법,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